오늘 리뷰는 바로 RG 건담 아스트레이 레드 드래곤 2026년 2월달 웹판정으로 일본에서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4,500엔, 국내에서는 54,000원에 판매가 됐죠. 머리부터 백팩까지 쭉 이렇게 신규 조형으로 나오게 됐고요. 소체는 기존 RG 레드 프레임 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패키지부터 좀 런너가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좀 넓은 그런 패키지를 쓰고 있고요. 그 RG 특유의 그 CG 얼굴과 그리고 웹판정에선 이렇게 공식 사진에 그 서 있는 모습을 또 이제 우측에 쓰고 있네요. 그럼 조립하고 들어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들어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칼레드 볼프가 많아지면서 뭐 그에 대한 부속도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일단은 정크가 있습니다. 짠. 런너가 곱하기 2로 들어가면서 남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칼레드 볼프 파츠라든가 아니면 레드 드래곤의 드라이그 헤드 파츠라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이겁니다. 자, 꺼내서 볼게요. 원래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머리가 이 뒤통수 밑에 들어가는 흰색 파츠 하나 빼고 그대로 남습니다. 사실상 선택 조립이 가능한 정도 수준. 그래가지고 머리 비교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외의 파츠 남는 것들은 그 레드 드래곤 파츠가 런너가 곱하기 2여서 남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칼레드 볼프용 무장손이 또 여분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리얼리스틱 데칼, 이거 엄청 많습니다. 부착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거 붙이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일단 칼레드 볼프 세 자루에도 다 마킹이 붙는 시기이기도 하고 본체에도 꽤나 많이 부착이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 스탠드도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 조인트까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이건 어디다 쓸까 싶은데, 사실상 칼레드 볼프를 본체가 그냥 들었을 때 다른 것들보다도 팔꿈치 관절이 못 버티더라고요. 그 팔꿈치를 지탱해줄 보조 스탠드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쉴드 끼우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쓰는 거예요. 그 다음은 원래 레드 프레임에 있던 것들 좀 볼까요? 먼저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네, 골반에다가 끼우는 디스플레이 조인트죠. 근데 레드 드래곤 상태에서 이걸 쓰면 허리가 버티질 못하고 스탠드에 올려도 본체가 기울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조인트가 새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쭉 보면 71식 빔 라이플도 있습니다. 원래 레드 프레임에도 있었던 그 빔 라이플이죠. 해가지고 여기도 양옆으로 다 마킹이 부착이 되는 형태에다가 그립 가동에다가 허리에다가 수납할 수 있는 조인트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빔사벨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납용 빔사벨이 있고 무장용 빔사벨이 있잖아요. 그거는 손잡이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는 게 무장용입니다. 해서 빔 파츠도 그냥 여기다가 끼워 놓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쉴드 역시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뭐 달라진 부분 없고요. 뒤쪽에 리얼리스틱 데칼에 이 메탈릭 스티커 부착되는 부분도 위에부터 아래까지 쭉 많이 들어가는 거 그대로고요. 요 팔에 끼우는 조인트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킹 디자인도 되게 친숙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가베라 스트레이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베라 스트레이트 검집 자체의 분할 상태라든가 이런 거 기존 걸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똑같고요. 여기 사이드 스커트에 끼울 수 있는 조인트 이것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안 쓸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메탈릭 골드 사출되어 있는 부분의 디테일이나 이런 거 똑같고요. 대신에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레드 프레임 팬이라고 하시면 좀 이건 아닌데 할 만한 게 바로 칼날의 코팅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메탈릭 실버 사출이 됐어요. 저 이건 좀 너무하다 생각 들거든요. 아니 있던 걸 빼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RG 엑시아도 나중에 바리에이션에서 코팅을 뺐던 거 생각하면 조금 살짝 화도 나고요. 아니 그래도 레드 프레임의 상징 같은 건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144분의 1 스케일의 로우귤 피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왼손에는 하치도 들고 있네요. 기존 레드 프레임 그거죠. 그리고 교체용 손은 총 6종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고요. 칼리드 볼프용으로 새로 들어간 손이 있고, 나머지 5종은 기존 거랑 똑같습니다. 주먹손은 미리 끼워놨고요. RG 특유의 가동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손가락의 중간마디가 가동을 하는 형식이었죠. 그래도 손가락 끝마디가 이렇게 흰색으로 사출된 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만 있는 라이플 손과 왼손만 있는 편손 들어가 있고, 이것도 기존이랑 똑같죠?
그리고 가베라 스트레이트나 빔사벨을 위한 무장손 한 세트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새로 추가된 게 이제 칼레드 볼프용 무장손이거든요. 이건 보면은 구멍이 달라요. 그냥 보면 모양은 똑같은 것 같은데 확실하게 뚫려있는 구멍의 형상이 다릅니다. 근데 이 신규 무장손 같은 경우는 손등 파츠가 없잖아요. 방금 본 무장손에서 손등을 가지고 와서 이쪽으로 옮겨줘야 한다.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냥 손 좀 더 넣어주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플라이트 유닛용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뒤쪽에 스러스터 2개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씌워서 쓰는 3mm 구멍을 만드는 조인트예요. 그래서 요거 꽤나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그 헤드 이펙트가 들어갑니다. 블레이드 안테나도 한 세트가 더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빔 파츠도 깔끔하게 드라이그 헤드 특유의 그 이펙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트 유닛 들어갑니다. 칼레드 볼프를 수납하기 위한 요 연결 파츠도 3개가 들어가 있죠. 대신에 플라이트 유닛의 날개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좀 아쉽습니다. ACG 때는 플라이트 유닛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날개가 있었는데 이거는 플라이트 유닛이 먼저 안 나오고 레드 드래곤이 먼저 나와서 그런가 날개가 없다. 그리고 플라이트 유닛 디자인이 이젠 아예 메탈 빌드 스타일로 가기로 했나봐요. MG도 그렇고. 이게 제가 비교를 위해서 간단하게 ACG 걸 가져와 봤는데 ACG께 굳이 따지면 근본 디자인입니다. 근본 플라이트 유닛 디자인. 근데 이제 메탈 빌드에서 어레인지 하면서 인테이크가 이렇게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엄청 크고 두꺼워졌는데 RG에서까지 이럴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흰색 부분에 파츠 분할 다 잘 되어 있긴 하고요. 뒤쪽으로 봤을 때 방금 봤었던 이 조인트를 이 뒤쪽에 있는 스러스터에 씌우는 그런 방식이고요. 뒤쪽으로도 흰색 분할 다 잘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마킹도 은근 들어갑니다. 레드 드래곤 전용 한자 마킹부터 해서 라인 마킹, 뭐 포인트 코우션 마킹 등 날개에는 라인들이 다 하나씩은 들어가죠. 기본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 뒤쪽에서 봤을 때 스러스터 뒤쪽의 형상, 디테일, 내부에 보이는 것들 깔끔하고요. 위쪽의 날개까지도 좋네요. 그리고 앞쪽 역시 인테이크 내부 디테일도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칼레드 볼프 연결 파츠 같은 경우도 어레인지가 좀 들어갔는데 방금 봤던 HG가 역시나 근본 디자인이거든요, 이게.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뭐 컬러 배치라든가 뭐 이런 어레인지가 확실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 조인트 부분 같은 경우도 원래는 조인트만 띨록 나와 있는 거여야 하는데 뭐 커버처럼 겉에 외장이 크게 조형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차이가 꽤 크네요. 물론 메인 엔진도 볼 조인트, 위쪽 축관절로 접었다 폈다. 칼레드 볼프 수납 파츠도 이제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를 여러 가지로 꺾어줄 수 있죠. 여기에 메탈 빌드 플라이트 유닛 때부터 있었던 이 위쪽 유닛 이렇게 위쪽으로 가동시켜주기라든가 이런 것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유닛도 뒤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해주면 이 안쪽에 이렇게 레드 프레임이 쥘 수 있는 손잡이가 들어가 있는 것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엔진의 바깥쪽 흰색 파츠, 이 뒷부분을 누르면 이 친구가 가동을 하는데 이렇게 펼쳐보면은 무장 수납용 구멍이 나옵니다. 여기에 좌측에는 쉴드를 수납을 하고 우측도 동일하게 가동시켜보면 이쪽은 라이플을 수납할 수가 있죠. 근데 라이플은 이렇게 세워서 끼우다 보니까 조금 걸리적거리기도 합니다. 불편하네요. 그리고 칼레드 볼프 세 자루! 뭐 똑같으니까 한 자루만 보면 일단 제작자인 로귤의 주장상 공구입니다. 용접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뭐 빔 토치라든가 뭐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무기다. 지금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뒤로 빼고 아래로 가져가서 끼우면은 G 모드, 이제 건 모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손잡이를 뒤로 옮겨 놓고 S 모드를 만들어 줄 건데 이 친구한테는 칼이 2개입니다. 이렇게 큰 칼날 쪽이 빌드 나이프, 작은 칼날 쪽이 빌드 커터. 그래서 빌드 나이프를 뒤에서부터 빼서 뒤집어서 위로 가서 끼우면 S 모드, 소드 모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색상이 다 분할입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메탈릭 스티커도 부착이 되고요. 빨간색 라인까지 전부 다 분할이다 보니까 꽤나 얇은 파츠가 들어간다라는 거라든가 칼레드 볼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마킹도 조금씩 부착이 되고요. 안쪽에 있는 검은 색깔 파츠 역시 분할입니다. 깔끔하죠? 근데 요 중간에 메탈릭 그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분할이 아닙니다.
그냥 하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탈릭 스티커를 부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돔 형태의 파츠에다가 이 메탈릭 스티커가 뭐 칼선도 없고 그냥 평면 스티커를 붙이래요. 당연히 구겨지죠. 엄청 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직접 칼선을 내가지고 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그냥 평면으로 만들든가. 아니 분할하기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분할을 안 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뒷부분 손잡이 쪽도 분할은 뭐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이런 칼레드 볼프를 이제 플라이트 유닛에 가가지고 이렇게 수납을 시켜주면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총 3군데 수납이 가능하죠. 그리고 2개의 소드 모드를 이 칼레드 볼프 연결 파츠라는 친구 가지고 이렇게 양 끝을 연결해 줍니다. 이러면 암비덱스트러스 할버드라는 게 됩니다. 2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엄청 길어요. 이거는 뭐 등급이 어쨌든 엄청 다 크네요. 그리고 이 연결 파츠 있죠. 이게 또 RG에서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기존 MG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이제 빌드 나이프를 뭐 2개를 갖고 온다. 그러면 이렇게 2개를 연결시켜주는 조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3개를 한꺼번에 연결할 수 있어요. 잘 위치 보고 연결을 이렇게 3개 다 해가지고 무슨 그 수리검처럼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이 뭐 빌드 나이프만 되냐? 그렇지 않죠. 커터도 이렇게 밑에서부터 빼면 조인트 요 얇은 부분이니까 조심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빼줘야 됩니다. 잘 빼고 얘는 요 핀 있는 부분에 구멍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핀 있는 부분에 장착. 자 이렇게 해서 빌드 나이프, 빌드 커터를 하나로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요거 이름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뭐 RG 오리지널 기믹 뭐 이런 느낌이던데. 그리고 플라이트 유닛에 전부 장착을 해주는 걸로 이제 레드 드래곤의 백팩이 완성됩니다. 그럼 구성이랑 뭐 무장 기믹 같은 거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레드 프레임의 본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레드 프레임 소체, 아니 이쪽은 레드 드래곤 소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머리가 완전 신규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냥 레드 프레임인데?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 레드 프레임이니까. 정말 머리 빼고는 진짜 그대로예요. 달라진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나마 뭐 데칼 디자인 뭐 이런 게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 아예 바뀐 게 없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비교용으로다가 같은 144분의 1 스케일의 HG 레드 드래곤 소체 가지고 왔습니다. 이쪽도 머리가 신규기도 했죠. 근데 근본적으로 HG와 RG의 디자인 자체가 아예 이 스타일 자체가 달라서 보는 재미가 또 다르다. 좀 쏠쏠하죠. 이런 거 좀 차이 보는 재미가 있는 게 또 이제 등급별로 보는 재미기도 하고요. 솔직히 레드 프레임은 등급마다 다 다르게 생겨가지고 완전 다르게 생겨가지고 뭔가 비슷한 구석이 많지 않아요. 그냥 레드 프레임이라는 이름만 같다고 해야 될까? 굳이 따지면 레드 프레임 어깨 디자인은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바깥쪽이 평면이어야 해요. 근데 이제 RG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평면도 아니고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저런 차이 보는 재미가 또 프레임 시리즈 보는 재미기도 하죠. 그리고 머리가 또 완전 신규라고 했잖아요. 레드 드래곤에 맞춘 거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은 약간 용머리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저 이마에 있던 클리어 파츠가 약간 눈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턱 부분으로 해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실루엣, 그런 게 또 레드 드래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에만 스티커 부착을 좀 시켜줬습니다. 번쩍이죠. 리얼리스틱 데칼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중요한 페이스 슬릿, 먹선입니다. 패널 라인으로 이번엔 몰드입니다. 몰드. 그래서 먹선만 살짝 넣어주는 걸로 확실히 전보다 원판보다 잘생겼다라는 느낌이라든가 머리 옆에 덕트가 대신에 그 패널 라인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먹선 넣는데 조금 애먹긴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고, 이마 안쪽에 검은색 부분도 분할이고 마킹 살짝 부착되고, 뒤통수를 보면은 그 내가 알던 레드 프레임 느낌 잘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머리 뒤쪽에도 이제 메탈릭 스티커, 그린 스티커를 부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다른지도 잠깐 볼까요? 아까 정크로 원본 머리가 남잖아요. 자, 비교를 위해 같이 놓아봤습니다. 일단은 안테나에서 사이즈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묘하게 실루엣 차이도 꽤 크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살짝 측면으로 가보면 확실히 얼굴의 차이가 좀 많이 큽니다.
레드 드래곤 쪽이 잘생기긴 했네요. 페이스 슬릿도 이 기존 RG 같은 경우는 구멍을 뚫어 놓은 거기 때문에 간격이 너무 좁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좁은 간격으로 되어 있는 이제 몰드로 처리를 해놨으니까 인상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뭐 여기부터는 사실상 기존 레드 프레임이랑 똑같은 거라서 비교하는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데칼 차이만 좀 있습니다. 뭐 흉부 위쪽 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흉부 정중앙의 빨간색 포인트라든가 그리고 몸통 옆부분에 들어가는 저 메탈릭 스티커 부분 포인트가 조금씩 있다든가 차이가 좀 있겠죠. 그리고 백팩으로 가보면은 백팩도 요 옆에 메탈릭 그린 스티커 부착되는 거 근데 접어 붙여야 돼가지고 이렇게 접착력이 약하면 뜨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뭐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기본 파츠 분할이라든가 등이랑 연결되어 있는 파츠 형태라든가 다 똑같고요. 그 디테일 자체도 뭐 RG 작지만 되게 오밀조밀 디테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쪽으로 가보면 어깨 위쪽부터 해서 라인 마킹이 엄청 붙어요. 위쪽부터 시작해서 앞쪽까지도 라인이 엄청 많이 붙습니다. 특히 왼쪽 어깨에는 이거 MG 때랑 같은 글자 같은데 비룡이었나요? 그때 써있던 게 한자로? 그거 써있는 것 같고 오른쪽에는 이제 레드 프레임, 정확히는 레드 드래곤이라는 이름의 글자가 쓰여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팔 자체도 바깥쪽에 마킹 부착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팔 하나당 8개씩 부착을 하나? 그럴 건데 꽤 많이 붙죠. 그리고 팔 뒤쪽 역시 메탈릭 스티커 부분이 살짝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도 하죠. 여기 어깨 뒤쪽 역시 기존 레드 프레임의 그 특유의 내부 디테일도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부분도 뭐 기존이랑 똑같고요. 깔끔하게 그냥 마킹 쪽은 붙는 정도.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이제 작은 부분 잘 되어 있고 뒤쪽 스커트도 약간의 마킹 정도, 먹선만 잘 넣어줘도 되게 디테일해 보이는 그 모습도 여전하고요.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도 이 뒤쪽으로 메탈릭 레드 스티커 붙잖아요. 이거 팔 앞에 붙는 것도 똑같습니다. 팔 정면에 이제 팔 관절 부분이랑 손목 관절 부분에 부착되는 거 동일하고요. 허벅지 앞쪽 역시 왼쪽 허벅지에 리홈의 마킹이 붙는다든가 빨간 색깔 라인이 조금씩 부착된다든가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에도 여기 동그란 마킹이 부착되는 것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에 이제 마운트할 수 있는 하드 포인트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허벅지랑 무릎에 회색으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들도 여전하고요. 그리고 종아리 바깥쪽으로 레드 드래곤이라는 글자 마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들, 발목, 앵클 가드, 정면에도 이제 한자 부착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앵클 가드 안쪽에 있는 동그란 부분 역시 메탈릭 레드 스티커 부착되는 부분도 똑같이 여전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발 같은 경우도 뭐 변화 없죠. 뭐 따로 디자인이 바뀌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머리 제외 나머지는 기존 레드 프레임 똑같다 보니까 프레임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아예 바뀐 게 없어요. 관절 보도록 합시다. 가동은 어떨지 뭐 똑같겠죠? 일단 목은 볼 조인트입니다. 일단 장식들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이게 흉부 외장에 살짝 간섭이 생기긴 하는데 밑에 축관절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넣고 돌리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고개를 들고 숙이는 것까지도 꽤나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하 들썩이는 가동도 있고 앞뒤 가동도 있죠. 앞뒤 가동 잘 되고 어깨 외장 별도 가동에 들리는 것도 별도. 옆으로 드는 부분의 관절이 꽤나 튼튼합니다. 그래도 이게 통짜 프레임이 좋은 점이 특정 각도에선 되게 튼튼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근데 확정은 아님 이런 느낌. 그래서 팔 드는 거 잘 들어지고요. 그리고 팔 앞으로 들고 내리는 부분도 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통짜 프레임이다 보니까 일부 구간은 좀 튼튼해요. 그리고 팔 상박 회전축 역시 은근히 타이트한 느낌이죠. 이 부분도 이제 통짜 프레임 부분이고요. 팔꿈치 역시 이중관절로 크게 굽혀지고 여기서 손목이 한 번 더 가동을 하는 식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 팔꿈치 관절이 은근히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보조 스탠드를 이 팔 뒤쪽에 있는 구멍에 끼워서 고정해주세요 같은 느낌인 거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도 회전축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복부에서 좌우 스윙에 숙였다 드는 부분도 가능은 한데 이게 많이 불편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 아래쪽 복부 중간에서 회전축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조금 가동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렇게 복부 파츠 이거 툭 하고 빠져있고 지금처럼
톡 하고 떨어지죠. 자기 혼자. 이게 생각보다 결합력이 좀 약해서 접착을 시켜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축이동 같은 건 따로 없죠. 그래서 스커트도 볼 조인트 공간 좀 만들어 줄 수 있고, 이 사이드 스커트도 옆으로 움직이는 축 있고 앞뒤 가동도 있는데 이건 많이 안 쓰긴 합니다. 그리고 다리 앞으로 크게 들어 올릴 수 있고 옆으로도 크게 들어지는데, 여기도 이제 통짜 프레임인지라 생각보다 강도가 세진 않다. 이 상태로는 레드 드래곤 백팩을 들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골반에도 허리 숙이는 기믹이 하나 있죠. 이렇게 뒷부분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쫙 이렇게 허리를 숙일 수 있게 내부 프레임이 연동돼서 가동되기도 하죠. 그리고 무릎도 기존이랑 똑같습니다. 기본 이중 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부분인데 처음 움직일 때 되게 타이트하니까 조심조심 움직이는 게 좋겠고요. 은근 많이 연동됩니다. 허벅지 슬라이드, 무릎 슬라이드. 여기에 발목은 기본 볼이죠. 여기도 이제 통짜 프레임 부분이니까 조심히 움직여주면 좋겠고, 안으로 꺾을 땐 축이 가동을 합니다. 여기에 뒤로 뻗을 때 발바닥 가동이 있고요. 발가락 가동도 안으로 굽힐 때도 써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발목 자체에 보면 이렇게 연동 기믹이 있어가지고 종아리 프레임이 연동되는 부분에 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하는 볼 조인트 바로 위에 또 축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동되는 축. 여기에 무릎 꿇기는 이 RG 레드 프레임이 처음 출시될 때쯤부터 패시브였어요. 기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액션 보기 전에 간단하게 무장 장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봅시다. 일단 뭐 빈 라이플이야 라이플 손 쓰던가, 아니면은 허리 뒤로 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수납시켜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쉴드 같은 경우야 이게 팔 뒤에 가가지고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무장 장비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베라 스트레이트. 일단 가베라 스트레이트 검집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 허벅지 옆에 마운트 시킬 수 있거든요. 요게 이제 MG 시절부터 됐던 그 허벅지 고정인데, 여기에는 허리에도 끼울 수 있는 조인트가 있단 말이죠. 요것도 한번 껴볼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사이드 스커트에다가 위에부터 한번 걸고 밑에를 고정시켜주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잘 빠져요. 고정이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거기다가 이 두께가 있어가지고 그런가 지금 보면 이 허벅지 쪽이랑 간섭이 엄청 심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각도라든가 이런 걸 편하게 찾아주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그냥 레드 프레임 때부터 있던 건데, 그냥 그 기존 레드 프레임 공식 사진 때부터 그냥 허리 안 쓰고 허벅지에다가 수납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라이그 헤드 이펙트 끼우는 법은 그냥 안테나 갈아 끼워주면 됩니다. 잘 빼서 안테나를 이펙트로 교체시켜주면 드라이그 헤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플라이트 유닛 장착하는 법은 일단은 백팩 윗부분 고정을 풀고 밑으로 그대로 내린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 빔사벨을 밑으로 돌려줍니다. 아래쪽을 향하게 회전시켜주는 거죠. 이 빔사벨이 위에 그대로 있으면은 이 플라이트 유닛이랑 간섭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 플라이트 유닛 가지고 와서 그 등에다가 그냥 그대로 잘 끼워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치만 당연하게도 이게 고관절에서 좀 버텨준다 하더라도 발목이 넘어가요. 발목이 넘어가서 이게 요 뒤에 있는 날개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좀 지지대로 써준다고 하면 바닥에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치만 역시 스탠드에 올리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백팩으로 가서요. 이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뒤쪽 버니어 감싸주듯이 이렇게 잘 껴주고 3mm 구멍이 생긴 데다가 스탠드 활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드까지 올려주면은 레드 드래곤의 기본 형태 완성! 뭐 라이플, 실드, 수납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레드 드래곤은 기본적으로 실드랑 라이플을 쓰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칼레드 볼프가 라이플을 대신할 거고 기동성으로 실드를 대신할 테니까요. 자, 그럼 액션 포즈 한번 보러 가볼까요? 자, 먼저 오리지널 기믹을 활용을 해서 이제 빌드 나이프랑 빌드 커터를 수리검처럼 날리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수리검이잖아요. 생긴 거 자체가 너무 물론 빌드 나이프랑 빌드 커터를 따로 손에 쥐고 액션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가베라 스트레이트 액션 취하는 거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메인 무장은 역시 칼레드 볼프의 건모드, G모드 액션 취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칼레드 볼프가 무겁습니다. 어깨 관절 쪽이 버티기 힘들어요. 이럴 때 쓰라고 이 보조 스탠드가 있는 겁니다. 이용을 해서
끼워서 높이 조절을 이걸로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포즈 취해주는 건데 솔직히 좀 짜치다. 이게 보통 무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스탠드를 넣어준다는 보통 있잖아요. 근데 무장에 따로 지탱하는 데가 없고 팔을 지탱시킨다, 이런 건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뭐 포즈는 좋겠는데 뭐 약간 비주얼적으로 전시했을 때 뭔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느낌이라 좀 미묘하긴 하네요. 재밌는 건 이 어깨가 처지는 게 무게중심 문제거든요. 무게중심이 바깥으로 가는 바람에 이게 견디기 힘든 건데, 그래서 좀 무게중심 안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어깨 들썩이는 게 처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딱 들었는데도 문제없이 어깨가 올라가 있죠. 확실하게 무게중심을 이용을 한 포즈를 취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 캐논 모드인데 이것도 좀 처지긴 하네요. 어깨가 진짜 약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 백팩에서 앞으로 전부 다 발사하는 약간 풀버스트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칼레드 볼프 역시 상당한 대검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포즈도 잘 어울리죠. 역시 좀 큰 검 들었다 하면은 해봐야 되는 포즈, 그 포즈 아주 잘 됩니다. RG도 뭐 잘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칼리드 볼프 S 모드가 되면 무게중심이 또 앞으로 쏠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왼손으로 지탱하고 있는 거고요. 풀면 손목이 스르륵 내려오기도 합니다. 뭐 포즈 취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팔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무기를 지탱해 줘야 되는데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요 안쪽 구멍이 또 3mm 정도 되니까 이 앞에서 보이는 이 구멍 이용하면은 스탠드에 좀 지탱을 시킬 수 있긴 하네요. 근데 스탠드 안 써도 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칼리드 볼프 S 모드 2개를 연결해서 암비덱스트러스 할버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손잡이가 2개가 되기 때문에 아주 길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두 손으로 지탱하고 있을 수 있죠. 이 무기 이 상태로 사이즈가 35cm 정도 됩니다. 6cm 되겠네요. 36cm 가까이 되겠는데요. 꽤 크네요. 확실히 존재감이 좋다, 아주 멋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 이 연결 조인트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만 나이프랑 커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잘 보면 보세요. 이 빌드 나이프 조인트 잘 보면은 건담 시드 뭐 프리덤 건담 빔사벨처럼 생겼잖아요, 끝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둘이 크로스 시키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불가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이거 아니라 이제 커터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자기들 조인트끼리 연결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액션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외판정판 RG 건담 아스트레이 레드 드래곤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일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레드 드래곤의 기믹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대신에 외형 자체가 RG에서는 확실히 좀 어레인지가 많이 들어간 게, 일단 칼레드 볼프가 어레인지가 꽤나 들어갔었고요. 백팩 같은 경우는 메탈 빌드 이후로는 MG도 그렇고 지금 RG까지도 메탈 빌드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뭐 대단히 새롭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대신에 이 RG 레드 드래곤을 사면서 좋았던 점이라 그러면은 RG 레드 프레임을 이용을 한 다른 모습이 이게 처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RG 레드 프레임은 지금까지 그냥 코팅판이나 클리어판 막 이런 한정판이 있었어도 뭐 플라이트 유닛이라든가 다른 장비를 쓴 게 없었어요. 정말 레드 프레임 소재 하나였다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런 느낌? 생각해보면 MG는 레드 프레임 소체가 그냥 레드 프레임이 아니라 레드 프레임 카이로 시작을 했고, HG도 뭐 플라이트 유닛이 있고 뭐 그랬는데 RG는 끝까지 플라이트 유닛이 또 안 나왔었거든요. 10년 넘도록. 근데 한참 지나 나온 게 레드 드래곤? 어라? 약간 한 단계 건너뛴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반갑기는 반갑다. 그런 느낌? 뭐 좋았던 점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좀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 역시 소체 업데이트가 전혀 없다는 거. 전혀. 뭐 여전히 고관절은 좀 나약하고요. 발목도 그렇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슬슬 레드 프레임이나 과거에 나왔던 RG들은 업데이트 해가지고 뭐 2.0이 나오든 뭐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참 안 해주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보실.